정답은 없어요. PD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요.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입사해서 아니면 뭐 PD가 돼서 이런 고민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가야 돼요? 사실 PD가 모든 사람한테 질문도 하지만 그 질문한테 대답도 해줘야 되고, 모든 제작 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책임도 PD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학교 또 과 선배가 이제 추천한 PD예요. 그때 당시에 한번 특강도 하러 오고 그랬는데, 당시 MBC에서 성공했던 예능 PD가 강의를 했는데, TV는 꿈을 주는 네모 상자다. 당시 또 그 예능의 테마가 쇼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양도 있고 유쾌함도 있고. 사실은 뭐 그런 게 이제 PD다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으로 해줬던 얘기가 그 얘기 기억이 나요. 왜 니들 도전을 안 하느냐, 와서 할 게 많은데 왜 PD 시험에 도전조차도 안 하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겠다, 형 찾아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PD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어떻게 찝어내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를 기르기 위한 소양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행이든 아니면 어떤 뭐 인턴이든 뭐 어떤 사회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PD의 근무 환경, 뭐 급여 수준, 뭐 사실 그 옛날에는 정말 월급이 셌어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정도에서 조금 더 받았나? 비하인드는 있어요. 왜냐면 그 언론사라고 하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통폐합하면서 급여가 확 뛰었던, 그게 이어졌던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종편도 생겼고 기타 뭐 다른 뭐 예능 전문 채널도 있고 해서 급여 수준이 뭐 높다 낮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먹고 살면 그럼 줘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급여가 그렇게 박하지도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다. 처음에는 만족도가 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무 환경이 어떠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사실 이 PD라는 직종이 냉정히 말하면 9 to 6 하는 뭐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저같이 되게 제작이 재밌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야, 이렇게 재밌는 데가 어딨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획하고 이런 게 힘든 사람들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무 환경이라는 건 결국 되게 주관적이다.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갈 것이냐는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뭐 휴일 뭐 다 있어요. 뭐 심하게 쉬고요. 뭐 사실 드라마 PD 같은 경우는 한 편 끝나면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새 작품 할 때까지 뭐 스터디하는 시간이라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만들어 가기 나름인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려요. 보면은 이제 나영석 PD 같은 경우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물론 저 혼자서 다 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언제 쉬냐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다 쉬어요. 또 어떻게 나의 워라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군대 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정말 라이브가 많았거든요. 라이브 때 한번 사고 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지니어 쪽도 그렇고 보도국은 뭐 빠따도 맞아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후배 눈치를 봐야 되는? 요즘은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당당해요. 뭐 아주 쉬워, 이런 애도 있고, 뭐 나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후배들이 있는가 하면, 외부 제작 요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방송국에서 갑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냐 뭐 을이냐, 이거 옛날 얘기 같아요. 물론 또 아닌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별로 없다. 근데 다만 그들이 뭔가 좀 뭐 페이를 더 많이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내가 그걸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내가 사실은 어떤 기업의 CEO도 아니고 뭐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뭔가 디렉션 주고 뭐 그들이 갖고 온 걸 가지고 다시 뭐 리바이즈하고 제가 뭐 이런 걸 하겠으나 이들의 어떤 그 생활 관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케어하기도 많이 힘들다. 근데 거기서 오는 뭔가 불만들 이런 것들은 다 PD가 또 짊어져야 되거든요. 군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군기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한테 뭔가 디렉션을 줄 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방송 콘텐츠 제작하고 방송을 탔어. 소위 말하는 이제 인구에 회자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리액션이 들어오는데 뭐 잘 봤다. 그 방송으로 인해 이런 정책이 바뀌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 뭔가 좀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때 소비자 고발 같은 뭐 이런 데서 제기했을 때 재조정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만드는데 뭐 보탬이 됐을 때 뭐 이런 게 있고요. 사실 교양방송 기획단 할 때 바티칸에 가서 교황의 메시지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교황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모든 방송국에서 다큐를 만들고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마디도 못 단 거예요. 인터뷰 못 한 거예요. 바티칸에는 CTV라고 있어요. 그 CTV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임되는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가지러 간 거예요. 롬바르지 신부님이라고 교황청 홍보국장 신부님이에요. 키도 되게 크시고 뭐 좀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영상 협조 받을 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교황의 인터뷰를 받고 싶다. 우리가 주간 방송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황의 인터뷰를 하면 한국에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교황의 인터뷰를 전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스를 풀겠다. 그랬더니 그 롬바르디 신부님이 교황이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교황은 메시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속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굉장히 또 온화한 모습으로 여기 이태리에서는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9시 뉴스에 나가고 그리고 모든 방송사에서 다 나갔죠. 그러고 나서 연말에도 그 교황의 선물이라는 다큐 만들 때 또 갔죠. 메시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니들 욕심도 많다. 왜 또 받으러 가냐 하는데 그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특정 국가의 성탄절을 앞두고 교황의 메시지를 준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받아온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걸 그분이 이해하고 그 교황의 메시지까지 줬을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방송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역사 스페셜이나 환경 스페셜 좀 의미 있는 뭔가 뭐 특종 같은 게 나가게 되면 이게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하는 어떤 자료 데이터로도 가고 방송은 바로 이제 현장에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검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두나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학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많았고 환경 스페셜 제작하는 때는 되게 의무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관련 교수들이 되게 이렇게 인정을 할 때 니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거 좀 궁금한데 니들이 해결해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럴 때는 되게 좀 사명감도 있고 좋았던 그런 게 있었고요. 아쉬운 점은 뭔가 좀 이렇게 몇 달 공을 들였는데 이거 문제 있어. 스터디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결돼 버렸을 때 그 몇 달 동안 이걸 기획을 공을 들인다는 얘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몇몇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크래쉬 됐을 때는 좀 아쉽죠. 뭔가 내가 좀 기가 막힌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인정을 안 할 때 그거에서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럴 때는 좀 화를 낼 수도 없고 사실 버리는 계획보다는 의미 있게 살리는 계획이 누군가는 언젠가 또 그 계획을 살려서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보람을 느낄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더러운 직업의 약자라고 해서 PD라고 하는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전 되게 재밌고 이런 직업이 없겠다. 내가 기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PD라는 직업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이제 누구든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됐어요. 1인 미디어도 있고 하니까요. 지상파 채널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뉴미디어 채널도 이제 많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누구든 카메라와 기획만 있으면, 편집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 PD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책임감 있게 뭘 할 수 있는 뭐 지상파 PD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리하자면, 뭔가 입사리한 준비보다는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들,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 뭐 또 하고 싶었던 뭐 촬영, 그림 이런 거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나중에 입사할 때 임박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두 가지 키워드를 주고 싶어요. 하나는 로그라인이고 또 하나는 스피노프라고. 뭐 영화예요. 근데 그 로그라인은 왜 얘기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특별한 뭐 여행지를 간다든가, 어디 오지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특별한 뭔가 이벤트를 경험했을 때 그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로그라인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꺼냈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소재, 재료가 된다. 스피노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획에서 작은 하나의 소주제 같은 거를 더 키워서 특별한 다큐 기획안이든 아니면 드라마 소재든 이렇게 만드는 걸 스피노프라고 하는데, 소소하게 버렸던 작은 이야기가 나중에는 커다란 담론이 될 수 있는 뭐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로그라인과 스피노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행을 가든 아니면 어떤 그 봉사활동을 가든 특별한 뭐 모임을 가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PD 생활할 때, 아니면 PD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종에 가서도 되게 의미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런 많은 그 자기 스토리 갖고 있으면 유능한 PD,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PD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